가장 고결하다고 믿어왔던 모성애의 성벽이 과거의 연인이 던진 독묻은 단 한마디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의 참혹한 공포를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사랑을 되찾으려는 한 여자의 비뚤어진 질투인 줄만 알았던 송미령의 침입은 사실 주시라와 이풍주 교수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강마리의 인생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아주 정교하고도 잔인한 설계였던 것이었더라고요. 주시라의 집 거실을 환하게 비추는 이른 아침의 햇살은 평소라면 집안의 먼지 하나하나까지 따스하게 데워주는 축복이었겠지만 그날따라 거실을 감도는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얼음 파편들이 허공을 부유하며 피부를 찢는 것처럼 차갑고도 서늘했었는데요. 주시라가 전날 밤 두통약 기운에 깊이 잠든 이풍주 교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2잔의 모닝 커피를 내려 마당으로 나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주시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니 어쩌면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있었던 가장 잔인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었습니다. 바로 이풍주 교수가 잠들어 있던 안채 뒷방에서 뒷방 세입자로 들어온 송미령이 머리를 매만지며 아주 태연하고 유유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주시라는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송미령을 향해 왜 그 방에서 나오세요? 라고 간신히 물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미령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승리자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아, 풍주씨요. 지금 자는데 깨울까요? 라고 쏘아붙이며 주시라의 가슴을 난도질했었는데요. 송미령은 주시라가 든 모닝커피를 비웃듯 쳐다보며 설마 나랑 풍주씨가 마실 모닝커피를 준비한 건 아니죠? 라며 날카로운 독설을 던졌고 그 말은 주시라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절망을 남겼었습니다. 주시라는 이풍주 교수가 단순히 약에 취해 잠든 것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송미령의 당당한 태도와 그 방에서 나오는 모습만으로도 이미 주시라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더라고요. 주시라의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곧이어 이풍주 교수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그 방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주시라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터져나갈 듯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차마 이풍주 교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전날 밤 주시라가 챙겨준 두통약을 먹고 정신없이 잠들었다가 이제 막 깨어난 참이었는데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송미령과 그 너머로 무너져가는 주시라를 발견하고는 마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들킨 듯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자신을 끝없이 올가매려는 송미령의 집요한 시선 사이에서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고 이 상황 자체가 주시라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더라고요. 주시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풍주 교수에게 따뜻한 모닝커피를 건네려다 거실의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멈춰섰는데요. 송미령은 주시라를 향해 설마 나랑 풍주 씨가 이 집에서 모닝커피를 같이 마시는 그림을 상상하며 이 방을 내준 건 아니죠? 라며 다시 한번 날카로운 독설을 던졌고 그 말은 주시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남겼었습니다. 주시라는 이풍주 교수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을 향해 그만해 송미령이라며 낮게 경고했지만 이미 송미령은 주시라의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더라고요. 송미령은 주시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더욱 깊숙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녀는 주시라가 전날 자신에게 스타일링을 받고 행복해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속으로 비웃었는데요. 사실 송미령이 주시라에게 입혔던 그 화려한 코디와 향수는 5년 전 뉴욕에서 이풍주 교수와 가장 뜨거웠던 시절 송미령 자신이 즐겨 찾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주시라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이풍주 교수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 했지만 정작 이풍주 교수는 그 모습에서 송미령의 트라우마를 발견하고 지독한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었더라고요. 송미령은 주시라의 귀에 대고 당신이 어제 뿌린 그 향수
풍주 씨가 제일 싫어하는 내 과거의 흔적이야. 이제 알겠어? 당신은 절대로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며 주시라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주시라는 바닥에 쏟아진 커피 향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독하고 메스껍게 느껴지는 것을 참으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그런 주시라를 따라가려 했지만 송미령이 그의 팔을 낚아채며 풍주 씨, 지금 가면 저 여자 더 비참해져요. 나랑 얘기 좀 해요라고 가로막았었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분노를 폭발시켰지만 송미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난 당신을 되찾으러 온 것뿐이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지라고 차갑게 응수했었더라고요. 같은 시각 엄병원의 진기식 부원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진기식 부원장은 자신의 아내인 윤원경이 갑자기 병원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비자금 흐름과 송미령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파헤치기 시작하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윤원경은 내 건 내가 지켜야겠다는 서슬퍼런 일념으로 진기식 부원장의 권한을 하나둘씩 박탈하려 들었고 진기식 부원장은 이를 장모님인 엄기분 원장보다 더 무서운 걸림돌이라며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더라고요. 진기식 부원장은 송미령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 우리 아내가 선을 넘기 시작했다. 주시라와 이풍주를 정리하고 병원을 장악하는 일을 더 서둘러야 한다며 다급하게 독촉을 했었는데요. 진기식 부원장은 여전히 강마리가 자신의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한 채 병원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송미령과 위험한 도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진기식 부원장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강마리의 인사기록 카드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20년 전 엄기분 원장이 누구의 정자를 주시라에게 주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강마리의 눈매나 고집스러운 입술이 자신을 닮았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만약 강마리가 자신의 친딸이라면 이는 병원의 후계 구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기에 진기식 부원장은 이 위험한 진실을 어떻게 요리할지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진기식 부원장에게 가족이란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었고 강마리 역시 그에게는 하나의 도구로 보였던 것입니다. 송미령은 진기식 부원장의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차갑게 비웃으며 자신의 다음 계획인 강민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송미령은 주시라의 집을 잠시 빠져나와 비밀리에 화가 강민보를 만났는데요. 강민보는 뉴욕에서 돌아온 이후 주시라를 향한 변함없는 미련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웠던 강마리를 향한 애틋한 부성애 때문에 매일 밤 술로 지새우고 있었는데 송미령은 강민보의 그 약한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더라고요. 송미령은 강민보에게 무슨 생각으로 다시 온 거냐고 묻는 그에게 우린 목표가 같다. 당신은 옛 여자인 주시라를 되찾고 난 내 남자였던 이풍주를 되찾으면 된다며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강민보는 주시라가 이풍주 교수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질투를 느끼면서도 송미령의 제안이 주시라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망설였지만 결국 송미령의 집요한 설득에 손을 잡기로 마음먹었었는데요. 강민보는 화실의 캠퍼스를 찢어버릴 듯한 기세로 송미령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다는 그 진실, 그게 주시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 거야? 하지만 송미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망가지는 건 주시라가 아니라 가짜 인생을 살아온 강마리겠죠 라고 답하며 강민보의 부성애를 건드렸었습니다. 강민보는 주시라와 강마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송미령이 내미는 검은 손을 잡고 말았더라고요. 엄병원 산부인과에서는 강마리 인턴이 몰려드는 응급 환자들 사이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강마리는 인턴 1년 차로서의 고된 업무와 육체적 피로보다도 자신의 출생에 얽힌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와
연인 이강세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지쳐 있었는데요. 강마리의 단짝 친구인 안수선 간호사는 강마리의 파리해진 안색을 살피며 너 요새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잠이라도 좀 자야지 그러다 쓰러지겠다며 진심 어린 걱정을 건넸었습니다. 강마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 주시라가 20년 동안 숨겨온 아빠의 존재와 자신을 바라보는 엄기분 원장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었더라고요. 강마리는 수술 준비를 위해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독하고 생활력이 강하게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강마리를 자꾸만 위축되게 만들었는데요. 주시라가 왜 그토록 아빠의 존재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는지, 엄기분 원장은 왜 자신을 볼 때마다 죄인처럼 눈을 피하는지 그 이유가 머지않아 밝혀질 것임을 강마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강세 레지던트는 형 이풍주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가 형 정말 주시라 시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단순히 불쌍해서 돕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진실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이강세는 형 이풍주 교수가 주시라를 향해 느끼는 감정이 한때의 연민인지 아니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 만큼 깊은 사랑인지 확인해야만 했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나도 처음엔 연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라 시가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고백했었더라고요. 이강세는 형 이풍주 교수의 진심을 확인하고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 형 이풍주 교수가 강마리의 친부로 밝혀질 경우 자신과 강마리의 사랑이 영영 금지된 관계가 될 것을 예감하며 남몰래 가슴을 쳐야 했었습니다. 이강세는 연구실 문을 닫고 나오며 복도 벽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사생활하는 자신의 상처도 감당하기 벅찬데 이제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형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이 가혹한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이강세는 주머니 속의 반지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강마리에게 약속했던 그 소박하고 행복한 미래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었더라고요. 이강세는 자신의 행복보다 형의 행복이 우선이었던 과거를 후회하며 처음으로 형 이풍주 교수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기분 원장은 집무실 벽에 걸린 설립자 초상화를 바라보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질렀던 사소한 부정들이 쌓여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되어 자신을 덮치고 있음을 깨달았는데요. 특히 진기식 부원장의 야욕을 진작에 꺾지 못한 것과 주시라의 상처를 돈과 권력으로 덮으려 했던 지난날의 오만함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더라고요. 엄기분 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며 과연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비극이 멈출 수 있을지 고뇌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결국 강마리라는 아무 죄 없는 아이의 가슴에 빗으로 꽂히게 될 것을 예감하며 밤새도록 집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송미령은 주시라를 마당으로 불러내어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송미령은 주시라에게 주시라 시가 이풍주랑 당장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 그게 바로 당신 딸 강마리다라고 선언하며 낡고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주시라의 발등 앞에 던졌는데요. 주시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20년 전 정자 기증 당시의 기록과 함께 이풍주 교수의 신상 정보가 아주 정교하게 매칭된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송미령은 주시라의 귓가에 대고 강마리의 친아빠가 누구인지, 엄기분 원장이 누구의 정자를 받아 당신에게 주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라며 주시라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었더라고요. 주시라는 그럴 리 없어. 마리 아빠는 민보 씨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절규했지만 송미령은 강민보도 강마리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뉴욕으로 도망쳤던 거잖아.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왜 부정해? 라며 주시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송미령은 주시라에게 이풍주를 포기하고 강민보에게로 돌아가 그러면 이 추악한 비밀은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 줄게라며 잔인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제안했는데요. 주시라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딸 강마리의 장래와 행복이 송미령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오열하며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시라는 지난 20년 동안 홀로 딸을 키우며 지켜온 그 모든 자부심이 송미령의 한마디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처절하게 흐느꼈습니다. 주시라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흐느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홀로 강마리를 키우며 겪었던 온갖 수모와 고통보다도 지금 이 순간 송미령이 내뱉는 진실의 무게가 훨씬 더 잔인하게 느껴졌는데요. 만약 강마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풍주 교수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강마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주시라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송미령은 그런 주시라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시간은 넉넉히 주지 않을 거야. 풍주 씨가 돌아오기 전까지 결판을 내라며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더라고요. 그날 오후 주시라는 퉁퉁 부은 눈을 가린 채 이풍주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풍주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미령 씨 말이 다 맞았어요. 우리는 시작해서는 안 될 인연이었어요 라며 가슴을 도려내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경악하며 곧장 주시라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주시라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이풍주 교수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했었는데요. 집 밖에서는 이풍주 교수가 주시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대문을 두드렸고 담장 안쪽에서는 주시라가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터져나오는 통곡을 삼키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송미령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기울였고 이제야 모든 것이 내 자리로 돌아오고 있네라고 의조렸더라고요. 병원 당직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던 강마리 인턴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강마리는 이상하리만치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곧장 주시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주시라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었는데요. 강마리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 가운도 벗지 못한 채 집으로 달려갔고 대문 앞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이풍주 교수를 발견하고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강마리는 교수님,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라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이풍주 교수는 차마 강마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며 슬픈 침묵만을 지켰었더라고요. 강마리는 이풍주 교수의 어깨를 흔들며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항상 냉철하고 흔들림 없던 교수님이 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무너져 있는지, 왜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는지 강마리는 미칠 것만 같았는데요. 이풍주 교수의 눈에 고인 그 깊은 절망을 보며 강마리는 자신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될 어떤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강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열쇠를 꺼내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그 뒤를 이풍주 교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랐더라고요. 강마리가 대문을 거칠게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짐을 싸고 있던 주시라가 강마리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짐가방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강마리는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디로 도망가려는 건데? 나한테 숨기는 게 뭐야? 라고 울부짖으며 주시라를 다그쳤고 주시라는 말이야. 제발 묻지 마.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냥 엄마랑 같이 멀리 떠나자며 강마리를 붙잡고 오열했었는데요. 이때 송미령이 뒷방에서 우아하지만 서늘한 걸음걸이로 걸어 나오며 강마리 선생, 궁금하면 내가 다 말해줄 수 있는데. 강마리 선생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풍주 교수랑 주시라 씨가 헤어져야만 하는지 마리아라며 치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시라는 비명을 지르며 송미령의 입을 막으려 몸부림쳤고 그 소란을 듣고 뒤따라 들어온 강민보와 이강세 레지던트까지 합세하며 주시라 집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민보는 송미령을 밀쳐내며 주시라를 보호하려 애썼고
이강세는 형 이풍주 교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송미령을 향해 당신 도대체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라며 분노를 폭발시켰는데요. 강마리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송미령이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주시라는 안 돼 말이야. 그거 보지 마. 엄마가 부탁할게. 라고 처절하게 외쳤지만 강마리의 손은 이미 서류를 꺼내어 읽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강마리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심하게 흔들렸고 강마리는 주시라와 이풍주 교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교수님이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나한테 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호흡이 가빠졌었는데요. 그 순간 집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차 안에서 지켜보던 엄기분 원장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독백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세상을 집어삼키는구나. 강마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 아빠는 사실 이풍주가 아니라 진기식. 엄기분 원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마리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강마리가 바닥에 떨어뜨린 서류 뭉치들은 마당 바닥에 흩뿌려졌고 그 위로 눈물 방울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며 잉크를 번지게 만들었었는데요. 강마리는 자신의 출생이 누군가의 고결한 선택이 아닌 추악한 거래와 협박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었습니다. 주시라는 바닥에 엎드린 채 강마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마리아 미안해. 엄마가 죽을 죄를 졌어라며 반복해서 읊조렸지만 강마리의 귀에는 그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더라고요. 주시라는 홀로 딸을 훌륭하게 키워낸 자부심마저 송미령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채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강마리는 차가운 마당,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 담긴 정보들이 마치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몸을 베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는데요. 자신이 그토록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거대한 거짓의 성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강세와의 관계조차 이 끔찍한 진실 앞에 풍전등화와 같다는 사실에 강마리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강마리는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강세와의 사랑이 천륜을 어기는 비극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흩어진 서류 중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송미령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독을 품어왔는지를 깨닫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송미령은 그런 이풍주 교수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제 알겠어. 당신이 사랑한다던 그 여자가 당신의 앞길을 막기 위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당신은 그저 이용당한 거야라며 독한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자신의 사랑이 주시라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송미령의 목소리는 주시라 집 전체에 났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천 번이고 상상해왔던 복수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풍주 교수의 무너진 자존심과 주시라의 찢겨진 모성애, 그리고 강마리의 파괴된 정체성을 보며 송미령은 비로소 뉴욕에서의 그 외로웠던 5년이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더라고요. 송미령은 자신이 가진 정보력이 엄병원과 그 구성원들을 얼마나 처절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증명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보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야, 마리는 내 딸이야. 내가 마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소리쳤지만 송미령이 제시한 유전자 분석표는 강민보의 절규를 무색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강민보는 자신의 부성애가 송미령이 설계한 잔인한 진실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고 그가 그토록 꿈꾸던 가족의 재결합이 한낱 물거품이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해 있었더라고요. 강민보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었던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에 대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강민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강마리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그 배신감보다도 지금 이 순간 강마리가 겪고 있을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와 가슴을 쳤는데요. 강민보는 이풍주 교수를 향해 주먹을 쥐었지만 그 역시 이 비극의 또 다른 희생자임을 깨닫고는 힘없이 주먹을 풀었었습니다. 강민보는 자신이 주시라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희망이 송미령에 의해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되었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세 레지던트는 형 이풍주 교수의 일그러진 얼굴과 울부짖는 강마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송미령을 향해 달려들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 망쳐놓은 사람들의 인생을 봐. 라고 외쳤지만 송미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망친 건 내가 아니라 20년 전의 거짓말이야. 난 그저 진실의 거울을 비춰줬을 뿐이지라고 차갑게 응수했었는데요. 이강세는 형 이풍주가 자신의 롤모델이자 평생의 버팀목이었기에 형이 겪는 이 고통이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엄기분 원장은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조카 주시라를 위해 메스를 잡았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소중한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엄기분 원장은 차 문을 열고 내리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저 현장에 나타난다면 불붙은 진실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명예욕과 완벽주의가 만든 이 참극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려워하며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엄기분 원장은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욕과 완벽주의가 불러온 이 거대한 파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아니 수습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특히 자신의 딸 윤원경과 손자 진솔이가 이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졌었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평생 주시라에게 끌려다니며 숨겨온 그 치명적인 잘못이 이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윤원경은 병원 집무실에서 송미령이 뒷방 세입자로 들어간 주시라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비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윤원경은 주시라, 드디어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구나라며 쾌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남편 진기식이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지독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윤원경은 아들 진솔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소라, 엄마가 아빠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널 지켜줄게라고 다짐하며 서늘한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갑질하며 주시라와 강마리를 괴롭혔던 자신마저 이 비극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원경은 집무실의 조명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시라를 향한 평생의 열등감과 질투가 이토록 처참한 결과로 돌아온 것을 보며 승리감보다는 묘한 허무함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병원을 지키고 자신의 아들 진솔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진실의 파도 속에서 가장 영악하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윤원경은 이제 자신의 남편 진기식보다 더 독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송미령은 마당에 모인 인물들을 한 명씩 돌아보며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풍주 교수는 자신의 제자이자 연인의 딸인 강마리를 어떻게 마주할 거고, 주시라 씨는 이 모든 걸 알게 된 강마리 앞에서 계속 좋은 엄마인 척 할 수 있을까? 송미령의 말은 주시라의 가슴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고, 주시라는 결국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더라고요. 송미령은 자신의 존재가 엄병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투자가 아닌 철저히 파괴하는 독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송미령은 쓰러진 주시라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유유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그것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한 자의 쓸쓸함도 배어 있었는데요. 송미령은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뉴욕에서의 그 지독했던 외로움을 떠올렸고, 이제 이풍주 교수도 자신과
똑같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비틀린 안도감을 느꼈었습니다. 송미령은 자신이 로비스트로서 성공한 것보다 이풍주를 무너뜨린 것에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마리는 쓰러진 엄마를 부축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배신감과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풍주 교수와의 관계가 천륜을 어기는 비극이었다는 사실이 강마리를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마리는 바닥에 떨어진 이강세의 독립집 평면도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는데요. 이강세는 그 조각들을 보며 자신의 미래도 함께 찢겨나가는 것을 느꼈었더라고요. 강마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지독한 고독 속에 던져졌습니다. 강마리는 찢어진 평면도 조각들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강세와 함께 꿈꾸었던 그 작고 소박한 방들이 사실은 결코 닿을 수 없는 환상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을 쳤는데요. 강마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강세의 눈물 어린 시선을 외면한 채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흐느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되어 세상을 돕겠다는 그 고결한 꿈마저 자신의 더러운 태생 때문에 오염된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쓰러진 주시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령아, 내가 아무리 우리를 파괴하려 해도 난 시를 포기하지 않아. 설령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해도 난 끝까지 이 여자를 지킬 거야. 이풍주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송미령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고치며 어디 끝까지 가봐. 그 지옥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라고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일에만 빠져 살던 워커홀릭에서 이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남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를 품에 안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는데요. 그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쓰러진 연인을 보호하며 마당의 다른 인물들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더라고요. 그는 진기식 부원장의 비리를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강민보는 거실 구석에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뉴욕으로 떠났던 그날의 참담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었지만 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었는데요. 강민보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스케치북에 피눈물을 흘리는 주시라의 모습을 미친 듯이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시라와 강마리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그림으로 참회하며 고통스러운 분놀림을 이어갔습니다. 강민보의 연필 끝은 거칠게 종이를 긁어댔습니다. 주시라의 일그러진 얼굴과 강마리의 무너진 어깨를 화폭에 담으며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을 그림으로 쏟아냈는데요. 그림 속에 담긴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여 강민보 자신도 그 그림을 바라보며 숨을 쉴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었더라고요. 강민보는 이제라도 강마리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지만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비극적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시라의 집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는 인물들의 끓어오르는 욕망과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강마리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꺼내 불태웠고 이강세는 병원 옥상에서 밤하늘을 보며 마리아, 우린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소리 없이 외쳤었더라고요. 강마리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사랑하는 아빠에게라는 글자가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강마리의 방 창문 틈으로 일기장이 타는 매캐한 연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마리는 타들어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하나하나 지워나갔는데요. 아빠라는 단어가 적힌 문장들이 불길 속에 사라질 때마다 강마리의 가슴도 한 조각씩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마리는 이제 누구의 딸도 아닌
오직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미령은 호텔바에서 진기식 부원장을 만나 폭탄은 터졌어요. 이제 엄병원은 우리 거예요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진기식 부원장은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송미령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윤환경의 서늘한 경고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과연 승리로 끝날지 아니면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진기식 부원장은 강마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을 이용해 병원 내 입지를 굳히려 했지만 송미령은 그를 자신의 체스판 위에 말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기식 부원장은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켜며 송미령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는 그 진실이 과연 자신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주판을 튕기고 있었는데요. 그는 강마리가 자신의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로지 엄병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 아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아들 진솔이에게만은 완벽한 아빠로 남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 추악한 욕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엄기분 원장은 결국 파쇄하지 못한 진료 기록부를 가슴에 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모든 비극을 끝내기 위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 결심이 과연 상처받은 주시라와 강마리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그녀는 두려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조카 주시라가 평생 겪어야 했던 그 그늘진 삶에 대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엄기분 원장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병원 옥상을 걸었습니다. 20년 전의 그날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과연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녀는 이제부터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기분 원장은 이제 병원장으로서의 권위가 아닌 한 사람의 참회자로서 주시라와 강마리 앞에 서기로 다짐했습니다. 71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시라의 집 앞 횡단보도를 다시 비추었습니다. 69화 엔딩에서 사고를 당할 뻔했던 그 장소에 이번에는 강마리가 너클 잃은 채 서 있었는데요. 강마리를 향해 돌진하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순간 강마리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며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강마리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마치 운명에 자신을 맡긴 듯한 처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마리는 차의 경적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지금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는 듯한 그녀의 표정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비명 같은 소리를 내는 찰나 강마리의 기억 속에 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파편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가며 이야기는 끝을 맺었더라고요. 강마리는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더 충격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생각 파트너 각색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